제2절 보겠습니다. 공급 규제 파트입니다. 규제 1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나오죠. 자, 우리가 먼저 여기는 절차를 통해 우리 보시면, 자, 우리가 사용검사 받기 전에 미리미리 먼저 주택 건설하기 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죠. 그죠? 우리가 현재 우리는 가령 이때 만약에 사용검사 절차 요구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보시면은, 자, 입주자 모집 공고하겠다고 승인 신청일부터, 자, 언제까지? 사용검사 받고 나중에 그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여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 그러니까 최초 등기가 아니죠. 자, 사용 검사를 받으면은 먼저 사업 주체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난 다음에 입주자에게 뭐 한다고요? 이전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럴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전 등기 신청일부터 60일 내에 등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이날까지 저당권 설정 등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입주 예정자예요.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1차, 2차, 3차 등등 잔금 치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나중에 다 치르면 다 내 집인데 내 동의 없이 등기부에 저당권 등등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설정 등을 하지를 말라 그 말이죠.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왠지 압니까? 저를 보세요. 과거에 있었어요, 과거에. 사업주체가요, 자기 앞으로 보존을 시켰죠, 그죠? 자, 이때까지는 벌써요, 최소한 늘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이제 거의 잔금만 남아있어요, 현재. 그냥 그래요. 5억짜리면은요, 한 1억도 안 되는 돈만 남아있고, 벌써 다 받아갔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습니다. 이해됩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업주체가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은, 아니, 내 거잖아요. 이전 등기하기 전에 어차피 거의 다 받았어요. 잔금 치르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독하게 마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든 거다, 그 얘기죠. 하지 못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딱 띄보면 볼 수 있도록. 왜? 보존 등기가 현재 돼 있으니까, 현재. 뭐는, 이 건축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하지 말라. 딱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주체가 독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먹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책 봐요. 보시면, 자, 원칙 나오잖아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나오잖아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플러스 60일까지 줄 거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앞으로 잔금만 치르면 내 집인데 내 허락 없이, 내 동의 없이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동의 안 해주겠죠, 그죠?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박스 안에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누구한테? 사업주체한테. 똑바로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을 다른 말로 입주 가능일이라고도 불러요. 입주 가능일. 거기 나오죠, 그죠? 세 번째 줄에 입주 가능일 가로 아래. 그리고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가로 안에 주택조합이 할 때는요,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부터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이때부터 보고받습니다. 본인이 내가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전, 그죠? 한참 전 언제입니까? 한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부터.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합원들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청한 지금부터 이때까지 보호한다. 해달라고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다. 그것만, 나머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떤 걸 하지 말라. 1번, 해당 주택 및 대지의 저당권 설정, 저당권, 담보권 등등 나오죠?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분양받아 들어간 아파트인데 그건 내 건데 내 동의 없이 왜 설정하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2번, 전세권, 지상권 다 안 됩니다. 근데 임차권은 반드시 앞에 등기된 들어가야 돼요. 왜? 등기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되는 임차권입니다. 그거 하여튼 임차권 앞에 등기된다는 말이 빠지면 틀립니다. 3번, 매매, 증여 등 방법으로 처분한 행위.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이 입주자인 상태에서 바라보면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가능하다. 첫 번째 1번은 그냥 두 번째 줄에 융자, 끝에 융자. 1번 맨 끝에 융자. 2번도 맨 끝에 융자. 융자는요, 입주 예정자가 돈이 모자라면 선택으로 받는 겁니다. 무이자든 간에. 그러면 받았으면 당연히 등급에 자동차 설정되겠죠. 뭐 동의받아. 그렇죠? 자동 되는 겁니다. 설정이. 3번은 뭐냐? 사업주체가 파산 등등, 파산이다, 합병 등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면 맨 끝에 이렇게 해서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어요. 그 변경을 빨리 바꿔야지. 언제 동의받냐고. 이거 받을 필요 없어요. 또 빨리 바꿔주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예외는 잘 안 나오지만 이해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그 1번. 원칙은 요거 잘 나와요, 시험에. 요거. 잘 나오니까. 요것만 물어보는 걸로 해서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자, 부기등기 보세요. 1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을 할 때에 맨 끝에 대지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등등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자산임을 줄 거예요. 소유권 등기에 뭐라고요? 부기등기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딱 두 놈도 안 해. 줄 거예요. 국가, 지자체, 토주공, 그 외 등은 지공이죠. 토주공, 지공, 그 외 공공 있다면 전부 다 안 하고요. 안 하고요. 줄 거예요. 대지가 사업 주체의 소유가 아니라면 안 합니다. 그렇죠? 사업 주체로 보존가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아니면 할 거 없지요. 옛날에 IMF 때 이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좀 애먹었죠, 사람들이. 가로 2번, 부기등기의 시기 언제 하느냐? 주택건설 대지. 그건 주택이요, 대지요? 대지, 동그라미 하세요. 들어봐요.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언제죠? 여기잖아.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언제? 대지는. 근데 아직까지 건물 지어서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건물을 못하지. 그죠? 예. 그러니까 대지는 처음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지만 아까 주택조합은 언제 할까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하겠죠. 그거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안 물어봐요, 그거는. 그런데 건축물은 언제 할까요? 책 보지 말고. 언제 할까요? 그렇죠, 이게. 최초 등기인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최초 요점일 때. 등기. 그거 나오죠? 건설된 주택. 사업주체 앞으로 등기할 때, 즉,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해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해시키겠죠. 그리고 3번. 하지 말라고 등기부에까지 올라갔는데 하는 인간이 있어요. 무효? 볼 거 없어요. 무효. 하면 무효는 무효. 원천적 무효. 마지막 밑에 줄. 행정형벌 2년 2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넘깁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 나오죠. 자, 저를 봐요. 요건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안 되지만 작년에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저 경기도 어디입니까? 화성인가? 거기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막 법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요. 자,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뭐 다양한 이제 대제가 많습니다. 뭐 대제 모양 다 이렇게 모양 된 건 아닌데. 자,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죠? 소유자가, 즉 사업주체가 여인 땅을 전부 다 샀습니다. 샀어요. 샀는데 여기다가 이제 수십 명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딱 정리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짓고 있는데,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짓고 있다 가정합시다. 아마 아파트는요, 말이 이렇지. 전부 동시에 짓습니다. 1층, 2층, 동시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있는데, 자, 요 땅 소유자가, 요거죠, 요거. 알았어, 요걸 하지 마시다. 끌어가는 거니까. 냅두고요. 자, 가령, 요걸 합시다. 가운데 거. 자, 이 땅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등록된 사람이 A야. 예를 들어, A한테, 자, 5억을 주고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한참 막 정리하고, 대지, 경치, 토지, 갈아엎고 있고, 아니면은 뭐 건물 짓든지 말든지 하고 있는데, 이 땅에 실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실소유자가. 누구야? 그 다음에 B야. 자, 얘기합니다. 야! 이 땅 A 거 아니야. 내가 A 앞으로 이름만 걸고 등기 친 것이지 진짜 주인은 나야. 5억? 웃기고 있네. 50억 내놔. 50억 내놔. 하는 겁니다. 그럼 50억 줘야 돼. 근데 안 주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가 바로 말소 소송 당합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렇죠?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본에 등본상 그 소유자가 진짜는 가짜는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공신하지만은 그게 누구인지는 알 바 없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없다 그러잖아요.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빚기 맞아. 등기 넘어가는 겁니다. 이 아파트 난리 났어요,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알 방법 없잖아요. 실소유자가 누군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어디 화성에서 지금 건물 짓다가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 소유자는 B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소 소송 들어가면은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소유자 맞으니까. 그러면 말소 소송 등으로 인해서 그 과정이 길어지겠죠.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사용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앞으로 자기의 땅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회복은 됐지만은 비로 등기 넘어가기 전에 사업 주체에서 비로 등기 넘어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청구한다. 야, 50억이 뭐냐? 5억이잖아. 그냥 법적으로 보니까 한 2배 인정하는데 10억 줄게. 그럼 팔아야 돼요. 안 팔면은 거꾸로 이제 소송 겁니다. 소송 걸어요. 소송 걸면 또 이기잖아요, 또요. 그럼 적당히 합의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때는요, 전체 면적이 5% 미만일 때만 가능해요. 너무 많으면 안 돼. 너무 많으면 사업 자체가 못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실소유자, 미국, 유럽은요, 등기부 등본상 다 인정해 주는데,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공신력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10억, 20억짜리 땅이 7살짜리 아들내미 돼 있네. 그거 누가 보더라도 걔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왜 인정해 주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실소유자 당연히 아버지겠지. 부모님이겠지. 그쵸? 그런 경우 우리나라에 많아요. 뭔 놈의 100일도 안 된 애가 무슨 뭐 수십억짜리 주식을 갖고 있냐고. 대기업들 보면 임원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도 이거 등장 나와, 이게. 허가구역에서도 여러분들이요, 돈 벌려면은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돼요. 안 하는 거 해야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웬만하면 안 건드려요. 나는 그거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 안 하는 걸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막 권리 분석해주고, 등기부 등본, 복잡한 못 읽으면 내가 다 해줬는데도 안 해. 그럼 내가 합니다. 내가 해도 돼? 내가 해버려요. 왜냐면 그런 땅들이 남들이 안 하잖아요. 그런 땅들이 또 한 번 거래 성사되면은 스스로 왜 대한민국의 법을 왜 지킵니까? 순가계약은 하라고 돼 있는 거야, 하라고 돼 있는 거야. 법적으로 하지 말고 실무 가서는 순가계약 없으면 안 돼요. 인정작업 일종의. 가장 좋은 곳이 땅이 한 1억 정도 있죠. 1억에서 1억 5천만 원짜리가 가장 쉬워요. 법정 해와야 뭐 1% 해봐 얼마나 돼. 0.9 해봐 얼마나 돼. 근데 한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그 잘하면은요. 그런 것들. 얼마 입금해? 얼마 줄게? 법을 안 들었는데 너는 법 지켜? 난 안 지켜. 정말이에요. 실무 가서 그거 없으면 더 못 벌어요. 서로서 잘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면 돼. 근데 허가구역에서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허가구역 안에서 아무리 땅을 팔아도 등기소 가봤자 어떻게 돼요? 등기 이제는 안 시켜주죠. 왜? 이미 허가구역인지 등기소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허가 받아오면 내가 등기해줄게 한다고요. 그럼 허가 받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광명시장한테 시군구에게 공동으로 신청이 돼 있어요. 신청하면은요, 반드시 15일 이내에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그것이 15일이에요. 15일 내에 반드시 심사합니다. 그 안에 허가하든지, 불허가 하든지, 아니면은 이 땅이 참 좋은 땅이네? 라고 선매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물론 시군구가 바로 선매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한테 선매할 때를 정합니다. 본인 포함해서. 허가해주든지, 불허가 해주든지, 선매하든지. 언제네? 15일 내에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봐봐요. 불허가 처분 나왔다면은 1월 내에 왜 불허가야 한 번 더 심사해줘라고 이거 신청할 수가 있고, 해봤자 안 돼. 그러면은 아예 어쩌면 돈이 필요해. 땅 못 팔아. 그럼 네가 사줘. 라고 1월 내에 매수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허가시에요. 갑과 을이 매도인과 매수인이 허가가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허가를 받기 위해 산 거잖아요. 좋은데 바로 왜 허가 나왔어? 라고 뭐 합니까? 이의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요, 여러분들 법률적으로 보면은 매수청구는 반드시 불허가 처분 나오지만은 이의 신청은 그런 말 없습니다. 허가 처분 시에 이의 신청 나옵니다. 그러면 허가든 불허가 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허가 나왔는데 왜 이의 신청하지? 바로 실소유자가 한다. 그 말, 실소유자가 그 땅 A 이 매도인 얘 거 아니야. 내 거야.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 조사하겠지, 그죠? 통장 거래대역 확인하면 됩니다. 네 거 아니네. 따로 있네, 실소유자가. 그러면 허가 취소해버립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실소유자가 말한다. 책 봐요. 1번 주택 소유자의 매도 청구입니다. 주택, 복리시설 포함하여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내에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죠. 전부 단 아니겠죠.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뭡니까? 말소 소송 등에 따라, 그렇죠?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 검사 받은 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그러니까 뭡니까? 소송으로 승소해서 아직까지 등기 안 쳤지만 회복한 자에게 뭐라고요? 이자가 누굽니까? 실소유자. 뭘로? 시가로. 하여튼 매도 청구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시가. 무조건 시가입니다. 왜? 시가로 줘도 안 파니까. 시가로 줘도. 그 다음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럴 때 상관이 2번. 어차피 뭐 그 돈 다 못 주니까 거꾸로 이제 승소 소송겁니다.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어차피 합의가 안 되니까요. 이때 최소한 전체 얼마?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라. 저를 보세요. 건물 짓고 이제 사용 검사 받았는데 이 집은 내 건데 토지가 아직 등급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말이 되냐고 그것이. 그 다음에 판결되면은 판결은 줄 거예요.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당연한 말씀이죠. 4번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송달기간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 내에? 2년 내에. 2년 내에는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되고요. 저를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된 과정은 잘못을 누가 한 겁니까? 입주자가 한 거예요? 사업주체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업주체는 남몰라 한다는 얘기죠. 이제 뭐 사용검사 끝났으니까 이제 남몰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주자가 하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의 전부를 구상권 생산합니다. 마지막 줄. 주택의 소유자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요. 전부. 100% 전부를 누구에게?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가 있다까지. 최근에 생긴 어떤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만든 법이다. 생긴 지 얼마 안 돼, 이거. 그 다음에 투기가열지구 보겠습니다. 투기가열지구. 이건 지울게요. 투기가열지구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얘만 시도 들어가요. 이럴 때 국장은 지정 시에 시도지사의 의견 듣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하지만 저를 봐요.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와요, 시험에. 이 국장과 협의합니다. 협의.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잘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먼저 밑에 나오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똑같이 심의 거쳐. 뭘 거쳐서요? 심의 거쳐. 심의 거쳐 세 번째 줄에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정 절차나 해제 절차나 같다는 겁니다. 심의 거쳐 해제, 심의 거쳐 지정. 하지만 이 경우에 투기가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줄 거예요. 최소한의 범위다. 최소한의 범위다. 2번 대상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줄 거예요. 높은 지역. 그 지역에 등등등등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읽어봐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다음 박스입니다. 박스인데 1번만 동그라미 했어요. 공통된 점 2, 5, 10 이 겹을 5대1, 10대1 똑같죠, 그죠? 똑같은 것만 일단 하나 보자고요. 유일하게 여기 박스 안에 있는 1번과 2번의 1번 있죠? 요것이 작년에 나왔어, 시험에 나왔어. 유일하게 한 번. 그건 나왔다고 또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나오면서 숫자 나온 거 딱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거는 아예 분명히 숫자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틀리라고 내면은 그냥 틀려주는 게 예의지. 뭘 그걸 맞추려고 그래.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하자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맞춰져 이제. 그러니까 나왔다 해가지고 이걸 딸딸딸 외우는 건 제발 1번만 체크하시고요. 자, 3번 절차. 1번 발표하세요. 발표.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 시도지사는 국장과 협의. 시군구 의견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2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가열지구를 지정하면 즉시 뭡니까? 지체 없이 공고 동그라미하고 나머지 시군구 등에게 통보해라. 파란 거 있죠? 공고하고 통보해라 까지만 봐주시고요. 넘깁니다. 상가로 2번 해제 똑같죠? 국장 또는 시도는 투기가열지구에서 요겁니다. 줄 거예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필요 없으면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똑같죠? 자, 가로 2번 재검토 몇 년마다? 1년마다. 다른 건 다 재검토 5년마다. 투기가열지구만 몇 년마다? 1년마다. 그래서 그 위에 가로 1번 해제 의무가 어찌 보면은 지정권자의 직권으로 인한 해제를 한다면은 3번 요청은 요청 해제 요청받아 하는 겁니다. 시군구는 투기가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등등등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지정권자인 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럴 때 똑같죠? 2번 바로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 그죠? 심의 거쳐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서 해제 여부 통보를 한다 그 얘기죠. 40일 이내 심의. 분양가 상한제도 똑같죠, 그죠? 그것도 심의 거쳐 40일 이내에 같은 표현입니다. 3번 국장 시도지사는 심의 결과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끝이죠. 해제하고 공고하라. 해제 동그라미, 공고 동그라미 하세요. 4번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법률입니다. 작년에 이 법 없어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올해 생긴 법률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이번에 요거를 좀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얘보다도 약해요. 만약에 이만큼이 이래 보시면 돼요. 이만큼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 과열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 그 과열 조짐이 보일 때 그 과열을 막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일부가 너무 과열됐어 한다면 그때 정하는 것이 요거예요.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아시겠죠? 예, 지구요.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저 지역만 유별나게 너무 심해 라고 요 안에서 여기 지정하는 것이 바로 투기지역이에요. 또 우리는 투기지역까지는 안 배우죠. 투기 과열지구였는데 조정 대상 지역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바로 지정권자 국장입니다.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도 국장, 조정 대상 지역도 국장인데 여기 투기 과열지구만 시도지사가 들어간 겁니다. 얘도 지정권자 국장이에요. 국장. 같이
같이 보겠습니다. 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밑에 심의 거쳐 똑같죠, 그죠? 심의 거쳐 지정시켰다. 다 똑같아요. 무조건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민간 택지죠. 국장이 심의 거쳐 지정. 투기할 지구도 심의 거쳐 지정. 주동대상 지형도 심의 거쳐 지정. 똑같아요.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마지막 줄 지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로 해라. 이럴 때 박스 안에가 딱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지정하는데 첫 번째 과열 지역이 있고요. 두 번째 위축 지역.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 두 가지로 구분한다. 박스 안에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 이겁니다.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바로 과열 지역이고요. 위축 지역은 뭐냐? 2번 주택 가격, 주택 거래량, 특징입니다.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많은 곳들이 있죠. 너무나 경기가 안 좋다. 위축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게 바로 위축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미분양이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막 5대1, 10대를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미분양이 발생합니다.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볍게 신청했다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했다가 결론이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투기 세력들이 하려고 했다가 빠진 거예요. 그래 봐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갔을 때는 5대 10대를 안 나와요. 거의 누굽니까? 투기꾼들인데 막상 해보니까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중에 다 빠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미분양이. 그래서 특히 그런 일들로 잘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 밑에 박스 안에 숫자 외우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한번 보긴 보겠지만 시험에 이거 강의하잖아요. 딸딸딸 외우고 있다고. 시험에도 안 나오는 건데. 하지만 나중에 한 번 보긴 볼 것이다. 자, 절차 2번.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바로 협의한다. 끝 됐습니다. 2번 동그라미에서 2번. 국장은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 들어요. 분양가 상한제도 뭐든 다 듣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투기가를 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지정권적이므로 그때는 국장과 협의회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상관 2번 해제. 해제 의무죠. 해제 의무는 직권이죠. 똑같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심의 거쳐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요청. 밑에 시도, 시군구가 주택 가격이 안정되는 등등으로 인해서 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다. 2번 두 번째 줄에 심의 거쳐서 40일 이내. 똑같이 그죠? 하여튼 해제 요청 나오면 무조건 똑같습니다. 심의 거쳐 40일. 다 똑같아 40일이야. 보통 30일도 아니고 40일.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라.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입니다. 자, 전매가 뭐냐? 샀다가 대파는 게 전매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매는 자, 어떤 걸 말할까요? 분양권. 아시겠죠? 분양권. 다른 말 뭘로 하죠? 당첨권. 분양권 전매를 말한다. 분양권 전매. 주택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지위를 파는 거잖아요. 그죠? 지위를. 그래서 분양권, 당첨권인 분양권 전매를 말한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는 법정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쓰는 말.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법정 용어라면 처음부터 썼겠죠, 제목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공부할 때 좀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 분양권 전매다 하면 되겠죠. 즉 내가 받는 분양 아파트 있죠. 분양 아파트의 입주권, 그 입주권이 바로 뭡니까? 분양권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넘기는 겁니다. 하지 말라. 일정 기간 동안에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시면 쌍걸 1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10년 이내 요거잖아요. 자,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선정되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뭐 권리, 자격, 지위 등 말하는 건데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줄 거예요.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그러니까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어떤 건 6개월, 1년 6개월, 2년, 3년 쫙 나와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는 절대로 그 주택 또는 지위를 뭐라고요? 전매 안 됩니다. 매매 안 돼요. 증여 안 돼요. 그런데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 무조건 된다. 된다. 마지막 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줄 거예요. 지역. 당연하죠. 수도권과 지방도 달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별로 달리 정하고 있죠, 현재. 어떤 경우냐? 1번. 투기가열지구 읽으세요. 투기가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여기에 주택은 안 들어가요. 없죠, 그죠? 예, 지위만. 주택 X.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데 여기도 주택이 안 들어가요. 1번과 2번은 지위만. 주택 안 들어갑니다. 왜? 아직 건설 전이니까. 안 들어가고. 하지만 3번 분양가 상한제 줄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여기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것들 우리가 분양권이면 알 수 있죠. 4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 민간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지위만, 주택이 없고요. 3번, 4번은 주택과 지위 다 안 됩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고 밑에 공통사항부터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얼마나 멋지 나와, 그죠? 어떤 거는 1년 6개월, 뭐 1년짜리, 6개월짜리,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3년짜리, 1년, 2년, 3년, 4년, 5년. 그죠? 10년은 없네, 그죠? 예.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봐요. 아시겠죠? 보는 순간 바로 그냥 쌍가루 2번은 중요합니다. 별표하세요. 쌍가루 2번 중요해요. 전매 제한의 특례.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인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파란 거 읽어봐요.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일단은 뒤에 나오는데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때는 전매가 허용되는데 우선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때 누가 매입하느냐? 토주공. 맨 마지막 절. 토주공이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습니다. 토주공이. 어떤 경우냐? 넘겨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자, 1번 세대원이 근무 때문에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약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뭐라고요? 세대원 전원이 전원 세대원 모두가 전원이 모두가 전부 다 다른 시 등등으로 이전할 때입니다. 이전 세대 일부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전원 또는 모두 단 줄 거예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가는 건 안 돼요. 2번,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1,000원이 이전. 3번, 세대원 1,000원이 해외 이주. 세대원 1,000원이 2년 이상 해외 체류입니다. 무조건 1,000원. 2년 이상. 4번,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비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합니다. 이전. 이혼 시에. 그죠? 재산권 분할할 때.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될 때. 7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이때는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체의 동의가 떨어지면. 아시겠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이때 우선적으로 토지공이 우선 매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부기등기 합니다. 부기등기. 자, 마지막 줄. 이것도 주택 공급할 때에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뭐라고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해야 된다. 이때 주택이니까 당연히 언제 합니까?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사업주체에게 등기할 때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4번 위반지 전매 제한 위반 조치 있습니다. 1번 환매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 줄 거예요. 종전했던 입주금 줄 거예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 평균 이자율. 그러니까 입주금에다가 플러스 이자를 합해서 내줍니다. 이게 바로 매입비용. 이게 중요해요. 매입비용. 매입비용은 입주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가 바로 매입비용이고요. 이 매입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면 줄거사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걸로 보며까지 본다. 이게 바로 환매. 돈 주고 다시 걷어간다. 그 말이죠. 행정형벌 3년 3천입니다. 6번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보겠습니다. 교란 금지. 이게 일종의 떴다방. 복부인들 떴다방들. 누구든지. 동그라 마세요. 누구든지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지위를 줄 겁니다. 양도, 양수, 매매, 증여, 바로 밑에 끝에 세 번째 끝에 알선을 목적으로 광고 안 되고 밑에 거짓, 부정한 방법 다 안 됩니다.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거짓, 부정 방법 전부 안 돼요. 그런데 파란 거 상속 저당 경우만 가능합니다.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 어떤 걸 말하느냐? 1번 박스 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이건 뭐죠?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이죠. 쉽게 말하면 지역과 직장조합이고요. 그 지위를 양도, 양수, 매매 등등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죠. 우리가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다 없었어요. 딱 한 개 남았죠. 이게 뭐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딱 한 개 남았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말하는 겁니다. 3번 주택 상환하체. 이제 배울 건데 요거는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일부는 돼요. 되지만 원칙적으로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양도 양수 안 될 때는 하면 안 된다. 예외적일 때는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네 번째
1번 시군구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2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집이.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이제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쌍걸 2번. 이름에도 하면 좋지.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무개치. 다 같이 시작. 지무개치. 한 번 더 시작. 지무개치.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지위 무효, 계약 취소. 계약이 무효 아닙니다. 지위 취소 아니에요. 지무개치. 잘 바꿔냅니다. 환매. 다시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줄거세요. 그 지급한 날에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본다. 환매죠. 퇴거명령 줄거세요. 주택 가격을 지급하거나. 두 번째, 매수인 알 수 없어서 주택 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이다. 돈을 주거나 할 수 없는 경우 밑에 법원에 공탁 동그라미. 공탁하면은 입주한 자에게 기간 정해서 줄 거야.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퇴거 명령입니다. 퇴거 명령. 4번 입주자 자격의 제한입니다. 자격. 바로 위반하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주택주구에서는 민영 빼버리고 10년이고요. 투기과일 주구에서는 5년이고 기타 3년 있는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나중에 내가 요약집에다가 그냥 넣어놓을게요. 지금은 그냥 하지 마실게요. 자, 행정형벌 3년 3천입니다. 자, 저를 봐요. 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위반인 2년 2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조금 전에 전매행위하고요.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은 3년 3천이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리모델링 하면서 마칠게요.